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볕 아래 어제보다도 덥겠습니다. 폭염주의보 속에 온열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7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이 맑아서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볕이 강한 한낮에는 야외 작업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긴 시간 외출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잘 차단해 주시고 수분 섭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무더위 속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나들이로 평창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 특별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원주에서 운영됐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8월 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주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큰 변동 없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 학생 1명에게 지원하는 강원도 교육청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은 장애학생 1명당 4,1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 예산 비율은 4.4% 정도였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폭염에 농업인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업인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야외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벼의 경우 논물 흘려대기, 과수작목은 차광망이나 환풍시설로 폭염에 따른 온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이달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상행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지는 하천과 계곡 등인데요.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하천과 식품위생, 건축 등 관계부서가 합동 참여하는 특별 단속반을 꾸려서 추진합니다. 또 주말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도 진행합니다. 불법 시설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비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하고 CCTV 설치 등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야흐로 피서철 성수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조선의 왕도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나섰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왕의 휴식은 물론 민생을 살피고 국정을 점검하는 특별한 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1466년에 있었던 세조의 강원도 순행을 조명한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의 전시 소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의 정홍일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홍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이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 우계를 비롯한 조선왕실의 기록유산을 전문적으로 보존, 연구,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2023년 11월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왕조실록 전문박물관으로 조선왕조의 기록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학술연구 및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 왕조실록 박물관이고 2024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에 하는 전시 제목은 1466 강원도로 떠난 왕의 순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행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또 세조의 강원도 순행이 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여정이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제목에 나타난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수양대원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예, 왕이고요. 순행은 국왕이 도성을 떠나 지방을 직접 살펴보며 국가적인 행차로서 국방 상황을 점검하고 백성의 삶을 살피고 지방의 실정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세조는 1453년 개유정년을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반란과 역모 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래서 그 즉위 초반부터 지방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하지만 초반에는 순찰사 등을 통해서 지방을 살피다가 나중에는 직접 지방을 살피는 순행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조의 순행에 대한 의지는 1457년 7월 8일자 세조실록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임금이 깊은 궁궐에 편안히 거처하며 농사의 어려움과 민생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면 옳은 도리가 아니다. 이제부터 마땅히 나라 안을 순수하며 민생을 살피겠다라고 하며 순행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조는 제24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순행하였습니다. 특히 1466년 강원도 순행은 국방 상황의 점검과 민심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세조 본인의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민생을 살피고 국정을 점검하는 순행을 꾸준히 해온 왕인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560년 전 세조의 순행길과 순행에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순행의 주요한 목적지였던 오대산에서 이루어진 중요 행사의 의례에 대해서 살피고 세조의 강원도 순행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마련하였는데요. 세조는 1466년 약 39일간 강원도를 순행하였습니다. 순행하면서 고성 탕정에서는 피부병 치료를 위한 온천을 하였고, 금강산에 올라서는 수륙제를 거행하고 오대산 상원사 중창 낙성식에 참석하는 등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대산에서는 특별 과거 시험인 외방별시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의 기회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세조의 순행은 단순한 국왕의 지방 행차를 넘어 백성의 지방 실정을 살피고 왕권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정치, 종교적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세조의 그 순행의 목적을 살펴보고자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전시의 기획 의도를 잘 전해주셨는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조가 강원도 순행 과정에서 이제 오대산을 방문하고 여러 중요한 행사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세조는 이곳 평창 오대산에서 특별 과거 시험인 외방별시를 개최하고 상원사 중창 낙성식을 참석하였습니다. 외방별시는 세조 때 처음 시행된 과거 시험이고요. 국왕이 지방을 순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유생들을 위로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과거 시험입니다. 특히 오대산에서 시행된 과거 시험 별시에서는 세조가 직접 과거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강원도 지역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였는데요. 크게 강원도는 땅이 넓은데 사람이 많지 않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잘 살 수 있게 하겠는가라는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과거 시험에서는 많은 유생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응시자들에게 흙과 돌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것들이 쌓여 봉우리를 이뤘다는 왕가봉이라고 하는 전설이 지금도 평창 지역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와 상원사와 관련해서는 평창 상원사 중창 건설문과 상원사 중창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64년 세조가 병안이 들어 오랫동안 차도가 없자 왕비인 정의왕후가 신미대사와 제자인 하결스님을 초청해서 세자를 원찰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고 신미대사가 상원사의 지덕이 좋으니 이곳에 사찰을 중창하면 효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상원사 중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원사 중창 이후 세조의 병안이 차도가 있어서 세조가 상원사 중창 관련 시주를 하였고 특별히 공덕서까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466년 상원사 중창 낙성식에는 왕비, 세자 그리고 종실인 효령대군 등 종친 그리고 신숙 등 대신에 있고 직접 중창 낙성식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상원사에서 왔을 때에는 문수보살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전설까지 전해지고 있어 당시 세조의 불교 후원과 상원사에 대한 인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구사님 덕분에 지금 생생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순행에 왕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왕비, 세자, 대신들까지 함께한 대규모 행차였다고 하는데 당시 순행의 규모나 함께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방금도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살을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먼저 그 왕실에서는 왕비인 정의왕후를 비롯해서 훗날 예종이 되는 왕세자 그리고 종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세종대왕 형인 효령대군과 세조의 막내 동생 영대군 그리고 대신으로는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이조판서 한계희, 호조판서 노사신 등 조정의 핵심 대신들이 순행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들은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이자 당시 국정 운영의 중심인들로서 1466년 순행의 규모와 권위 등이 매우 크고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또 관람객들이 어떤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먼저 그 순행의 그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조 어진의 초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진의 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을 만들기 전에 그리는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 전기의 어진이 태조 어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 세조 어진 초본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의 어진의 그 그림의 형태라든가 모습 그리고 그리는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외에 애종의 어보 그리고 정의왕후 어보, 신숙주의 초상 그리고 한명의 지석 등 순행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유물과 상원사 중창기 그리고 상원사 중창 권선문 그리고 세조의 큰딸인 의숙공주 반원문 등 상원사 중창 낭성신 관련된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유물과 함께 저희가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 영상도 4개 있는데요. 이 영상들을 함께 본다면 당시 순행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관람객 입장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전시 포인트나 특히 주목해서 보면 좋을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부는 순행길, 그리고 2부는 함께한 사람들, 3부는 오대산 상원사와 별시입니다. 아마 그 전시를 보다 보면 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세조 어진과 관련된 지금 생각해서는 흥미롭지만 당시에는 아마 그 긴박했던 상황들을 저희가 그 내용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조 어진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당시에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스님과 그 지방 참봉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피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저희가 전시 패널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마무리 말씀 간략히 해주시죠. 네, 저희 지금 박물관에서 재미있는 전시도 많이 하고 있고요. 8월에는 또 저희가 박물관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대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을 모집하여서 조선왕조 기록영상과 관련된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역의 문화 및 자연을 탐방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서 매주 토요일에 가족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여해서 꼭 박물관을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지는 때는 산이나 계곡으로 떠나는 피서도 좋지만 시원한 실내에서 즐기는 박물관 나들이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인 경험까지 더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평창의 명소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에서 세조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보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조선왕조 네, 실록박물관의 정홍일 학예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플리마켓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역 청소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를 벗어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설이 있다고요? 네, 여러 사정이나 상황으로 정규 학교를 벗어나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하는 곳이 바로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데요. 얼마 전 이 원주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인 일명 꿈드림 센터에서는 청소년들과 함께 4개월 동안 지역의 폐연 수막 등을 활용해 장바구니를 만들고 또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캔들, 청바지를 재활용한 시계까지 총 15개 종류의 생활 소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시청 로비에서 이 제품들을 판매했는데 처음에 아이들은 내가 만든 걸 정말 누가 살까 이렇게 수줍어하다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준비한 물건을 판매하면서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판매 수익금 36만 6천 원 전액은 지역의 이웃을 돕는 천사운동본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활동을 이끈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의진 선생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는 3월부터 4개월간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양말목이나 헌옷, 폐연수막 등의 다양한 재료로 업사이클링을 만들었고, 그리고 총 15종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서 단순히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넘어서 좀 자원순환의 의미를 배우고 창의적인 제작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주 시청 로비에서 프리마켓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총 36만 6천 원의 판매 수익금을 마련을 했고요. 전액 천사운동본부로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만든 걸 누가 살까라고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직접 집에서 안 쓰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제품이 누군가에게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리고 내년에도 본 프로그램을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남겼고, 그 아이들의 내용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소품도 만들고 판매 수익금을 지역을 위해 기부했다고 하니까 참 대견한데요. 이 센터에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네, 센터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총 4가지인데요. 상담 지원과 교육 지원, 직접 지원, 그리고 자립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춰서 직업 역량 강화나 학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검정고시 대비반인 스마트 교실과 또 대학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아이들을 지원하고요. 네. 또 심리상담, 사진교실 같은 맞춤형 케어부터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직업 역량 강화 교육이 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바리스타 과정이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전문 학원과 현장 카페와 연계되며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바리스타 기본 자격증인 3급을 수료하고 흥미가 생긴 아이들에게는 나아가서 1, 2급 자격증 취득과 현장 직장 체험 그리고 실제 취업처 연계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박효진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원주 바리스타 학원이라고요. 저기랑 지금 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고 저희 학교 밖 친구들 3급 자격증 과정 취득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또 로빈 카페랑도 같이 연계해서 이제 직업 활동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수업은 우선 3급 과정은 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고 지금 실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담당 선생님께서 교육을 진행해 주신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 수업하는 거 보면서 이제 채점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수료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자격증 취득을 해서 나는 좀 더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바리스타 1급,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제 그 직장 체험까지 해서 나중에 뭐 취업처 연계까지도 확장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학업부터 진로 탐색, 취업 연계까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도움이 필요하거나 함께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만 9세부터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센터에 보호자나 본인이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상황에 맞춘 사업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군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 가족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손작업 프로그램 꼼지락 교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프랑스 자수를 배우며 작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결혼 이민자를 우선 대상으로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평창군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다양한 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결혼 이민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소식이었고요. 또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에서는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는데요. 농업 경영체 등록과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을 배추와 양상추, 월동 당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께서는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1차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농업인이 대상이라고 하니까요. 요건 충족되는 평창 지역 농업인들께서는 관련 정보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또 평창군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는 다시 청춘학교 문화 프로그램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각과 와인 클래스, 가죽공예, 어반 스커치,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가죽공예 프로그램만 재료비 일부를
비용을 부담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취미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고요. 신청과 문의는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교육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여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야시장 소식 안내해 주시죠. 네, 평창군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지역 정통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야시장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진부 전통시장에서는 오마이갓 야시장이 9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운영되고 있고요. 공평 전통시장에서는 별빛 야시장이 9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며 먹거리와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 전통시장에서도 오는 15일까지 15일 개장하는 꽃이고 야시장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지역 먹거리와 다양한 공연, 체험 행사가 함께 마련돼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밤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서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창군이 농촌 지역 특성에 맞춘 노쇠 예방관리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마무리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보건복지부의 2026년 보건소 노쇠 예방관리 시범사업 농촌형 보건소로 선정되면서 하반기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노쇠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지난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노쇠 평가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형 노쇠 예방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오는 8월부터는 대화권역과 진부권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45명을 대상으로 근력운동과 영양, 구강관리 등을 함께 제공하는 튼튼 근력 회복소를 운영합니다. 또 보건진료소 등 생활권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어르신들께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노쇠평가와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병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방송 여기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